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벌써 11월 10일 10일.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추수감사 기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추수감사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평소에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을 블랙 프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이때 다 쓰는데, 그래서 아주 미국 경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어서 물건을 옛날처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총 매출이 뭐 기록을 깨고 또 깨고 막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계속. 근데 그랬죠. 올해는 이게 조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날 저녁에 밥 먹고 다음 날은 놀거나 쇼핑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막 문제 있었잖아요. 뭐 새벽 4시부터 문 열어서 뭐 2,000불짜리 TV를 뭐 100불에 판다 그러면 아, 줄 서가지고 있다가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가질 않나, 뭐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야단 법석을 치르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전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경기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될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대형 소매업체인들 있죠. 월마트나 뭐 베스트바이나 타겟이나 뭐 홈디포, 이런 데는 공급망 문제가 좀 있어도 자체 선박이라든가 뭐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물건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래도 네. 간신히 물건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음, 문제는 소규모 소매 스몰 비즈니스가 또 마찬가지로 이 땡스기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때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그러네요. 소규모 소매업일수록 이렇게 상품 확보가 계속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음, 얼마나 어려운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막 사진에 보면은 막 선반이 비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막 정말 이 공급망 문제가 확실하구나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어떤 산업에서는 또 그걸 잘 못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래요. 여기 나왔듯이 미국 센서 스몰 비즈니스 펄 서베이 그 조사 기관에서 한 거에 따르면 45%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가 상품의 공급에 지연을 겪고 있다.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다, 물건을.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는 한 26.7%만 그렇게 얘기했대요. 물건이 안 오고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45%니까 거의 반 정도는 이 물건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소비자로서 선물을 다 사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근데 물건들이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태바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또 선물들 살 거 아닙니까? 저도 사야 되겠지만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오는 상품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로컬 프로덕트, 음, 지역의 상품들 사는 게 좋죠. 그 아리조나에도 그렇죠. 지역 상품들이 많이 있겠죠? 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네이티브 네,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상품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올해는 그런 선물을 뭐 연말연시 선물을 그런 걸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 먹거리. 그 먹거리는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있는 뭐 고기라든가 어떤 과일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뭐 맛있는 케이크라든가 이제 이런 걸 사서 선물로 주자.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수공예품. 네. 그 지역에서 나오는 뭐
나무로 만든 어떤 뭐 바구리란다. 이 충청도 바구니 라든가 네네. 어떤 뭐 자연 재료를 사용한 뭐 모자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 공급망 문제로부터 약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있네요. 좋은 생각 같죠? 어쩔 수 네, 없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무슨 옛날로 아주 오래전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그럼 받는 사람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렇죠. 뭐 네. 옛날처럼 계속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뭐 비디오 게임이나 뭐 이런 것만 할 수는 없는 걸 알겠죠. 뭐 그래도 나쁜 애들은 막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잘 달래야지 뭐. 네, 착해져야 돼요, 이제. 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아시니까.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소규모 소매업에서 이런 선물들을 좀 더 많이 사줘야 의식적으로 그래야 소규모 소매업이 살고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렇게 소규모 소매업 같은 경우 상품 확보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좀 잘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규모 소매업 하시는 분들 저도 어떻게 찾아봤거든요. 이런 때 소규모 소매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건 확보가 어려울 때. 정말 답이 없더라고. 그 눈이 아플 정도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았거든요, 제가. 네. 좋은 어떤 조언이 없을까, 충고. 그런데 뭐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슨 좋은 충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수입하던 상품을 로컬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죠. 이렇게 다. 그렇죠. 뭐 그러니 참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어떻게 상품권? 물건 자체가 상품권. 없으니까 상품권을 좀 많이 어떤 데는 그런 걸 발행해서 상품권을 팔아서 그걸로 선물로 주게끔 하고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 가게 와서 뭐 물건 산다든가 나중에 공급망 문제가 조금 풀렸을 때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뭐 뚜렷한 어떤 뭐 방안이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여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치 타짜 시간에 그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시가 되는데 지금 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또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의 상당수가 뭐냐면 항만, 항구, 뭐 도로, 다리 막 이런 거 개선하거나 새로 세우거나 그런 거에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공급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항구 시설이 지금 꽉 차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물론 안 나오긴 하지만 그 컨테이너들이 꽉꽉 차가지고 어디 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그냥 계속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몇백 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서명으로서 시작될 거니까 빨리빨리 여기에 쓰일 돈들을 빨리 항만, 항구가 돌아가게끔 하는 데 쓰는 거죠. 이 돈을. 미리 갖다 빨리빨리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170억 불을 이 항구 항만에 먼저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백악관의 행동계획,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요거에 덧붙여서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사이에 보면은 사바나 조지아라고 있죠. 도시 사바나 조지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들어봤어요. 거기도 찰스톤 항도 물론 큰 항이지만 그 사바나 조지아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을 많이 처리한대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서 책정된 돈 중에 뭐 800만 불, 뭐 큰 돈은 아니죠. 이거를 긴급 투입해서 그 컨테이너들을 처리를 빨리빨리 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통부 장관 통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도 이 사바나 조지아도 사실 한 3만 개 컨테이너가 그냥 꽉 차 있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800만 불 들여서 그 사바나 조지아 항에서부터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에 어떤 공터를 빨리 매입해가지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를 일단 빨리 실어 날르는 거예요. 내륙에다가.
그러면 바다에 떠 있는 선박들이 그래도 항구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죠. 컨테이너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는 또 빨리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있는 또 어떤 부지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연차적으로 해서 이 항구에 적체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을 빨리빨리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작전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의 또 중요 부분이 철도 운송,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전기차 개별적으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많은 돈도 이 대중교통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돼요.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 아까 뭐 루시드니 뭐 리비안이니 뭐 전기 충전소가 잘 확보가 돼 있어야 그 차들이 그래도 팔리고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충전하는데 극단적인 예로 뭐 20분이면은 뭐 충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전소가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죠. 전기 충전하는 거. 지금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만큼 불편하죠. 지금 뭐 한 2, 3분이면 꽉 채워가지고 300마일 가는데 그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기 충전은.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전기 충전을 쉽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정말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잘 진행돼야 되고 어제 CNBC에서 그 JP 모간의 관계자가 나와서 예측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 공공항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로 다들 내다보고 있어요. 올해는 벌써 틀렸고 이게 해결되기 내년 중반 아니면 내년 말까지도 가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JP 모건 그 관계자는 그래도 이 공급망 문제가 이 각 기업 또 정부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주식 좀 많이 사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어제 CNBC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뭐 2, 3주 전만 해도 뭐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만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부터는 그런 약간의 해소가 될 기미도 보인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요거를 오늘 먹상 경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